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부모님들의 공통점은요,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공부랑 관련이 없어. 아,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할 거야. 나름의 논리를 딱 갖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설령 그래 보여도 꼭 그렇지 않아.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라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싸우는 집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케어해줘야 될까요? 정말 많은데 제대로 된 꿈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미리부터 어떤 징조가 보일까요? 이게 제 직업의 혜택인 것도 같아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또 역량이 공부 머리 말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에필로그에 딱 써놓은 그 한마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아니어도 우리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실 텐데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진로교육 전문가 김태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연이고요. 현재 내일진로 대표이기도 하고 다수의 학교에서 진로 심리 검사랑 진로 상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효자, 효녀는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 사실 이 얘기가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꽤나 수년 전부터 많이 있습니다. 진로교육을 하시면서 더 체감을 하실 거고, 입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대학을 갈 때까지 지금 진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정말 없거든요. 작가님께서 많은 사례를 직접 보시면서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은요,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관찰을 잘 하세요.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행동의 의미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발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어떤 배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린다라면 아이의 현재 모습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다른 시선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 근래에 상담했던 아이인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답답해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첫 말씀이셨냐면 우리 애가 휴대폰만 봐요. 말씀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가 휴대폰 볼 때 아이 표정이 어떻던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께서 그냥 앱을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만지작 거리면서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듣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요 아버님 그게 UI UX 디자이너의 핵심 역량일 수 있어요. UI UX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재능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순간 움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문제야 라고 봤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가능성 있는 아이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집에서 대화하는 것도 달라지셨대요. 요즘은 무슨 앱을 그렇게 유심히 보니?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IT 특성화고도 생각을 하시고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계약학과까지 도 고민을 해보시는 아버님의 생각이 깊어지셨어요. 방금 사례를 통해서 딱 든 생각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럼 당장 하실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러니까 강점을 발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진로 상담 오랫동안 많이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오면 어떤 질문부터 가장 많이 하시나요? 부모님의 고민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망하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시험 망쳤다라고. 그런데 망하는 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뭔가 확신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제가 이걸 하면 망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70%만 확신이 있다라면 일단 도전해봐. 30%는 한 발 내디디면서 그 용기 안에서 더 확신이 생길 거야. 실질적으로 요즘 대학교 학생들의 30%가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고요. 30대의 70%가 첫 직장과 다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를 한번 정했다라고 해서 쭉 가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진로를 볼 때 진로가 지하철이 아니라 그냥
자전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페달 밟으면서 조금씩 방향을 틀면서 내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진짜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진로에 관해서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아주 날카로운 솔루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게 없는 아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 이거 뭐가 더 낫나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게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측정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면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네가 1분 이상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3가지 이상 적어봐. 그게 뭐 유튜브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적어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요리 동영상을 보고 또 뭐 편의점에 신제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리뷰를 보고 도시락 뭐 사진을 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관성 있게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너 요리에 관심 많구나. 그랬더니 무심코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지금은 유튜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만으로도 또 다른 발전이잖아요. 하고 싶은 게 없었다는 아이가.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 관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반대로 정말 계속 바뀌는 아이들 있잖아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래퍼가 되고 싶다, 유튜버 하고 싶다, 웹 디자인을 하고 싶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남들과 다른 것을 만들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바로 진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지 그 이유가 그 방향을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을 내주는 게 그래서 일단 없어도 많아도 기록을 해보자. 그러면 그 방향이 찾아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경험의 감각을 키우는 친구들이 결국은 자기 길을 찾더라고요. 요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도 사실 상담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 필요 없고 돈 많이 버는 직업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반대로 본인 보시기에 아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다 돈이 안 돼 보이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돈 많이 버는 거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돈이 목적인지 결과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는 거죠.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쉬운 줄 알아요. 유튜버로 억대 연봉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 달이면 몇 개를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컨텐츠마다의 퀄리티도 있어야겠지만 제가요. 한 5개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넌 거기서 게임 끝났어.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정말 5개가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한 달에 한 50만 원? 그렇게 벌 수 있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다시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그냥 꿈만 꿔서 될 일이 아니구나. 정말 여기에도 노력이 필요하구나. 계획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역사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역사 시나리오 작가가 된다? 연봉으로 봤을 때 4천에서 6천? 그리고 문화재청, 큐레이터, 3천에서 5천 정도? 그랬더니 아이가 또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좀 더 시각을 넓혀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꿈이 구체화되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냥 욕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의 대화로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안 되는 직종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무수히 바뀌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오히려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질문이 부모님들이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아이는 이걸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너무나도 재능이 없어 보이는 반대로 타고났어. 이거는 부모님 욕심이 아니라 옆에 전문가들이 봐도 이 아이 이 분야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정작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고 시도조차를 하지 않으려는 아이.
두 가지 케이스 어떻게 솔루션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이가 재능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재능이 일단 흥미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주 실험법. 매일 1시간씩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흥미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이 되면서 정말 이 재능을 키울 수 있게 될지 또는 정말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환상이었던 거죠.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냥 환상만 가지고 해본다고 했다가 진짜 한번 해봐 그러면 오히려 1시간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걸 꾸준히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면 그냥 실패로만 끝나진 않을 거예요. 하나의 경험으로 남을 겁니다, 분명히. 잘 할 것 같은데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들은 너무 속상하거든요. 네. 정말 소중한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될까요? 정말 많아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완벽하고 싶어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망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갖더라고요. 이럴 때는 실패 앨범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되게 막연한 거예요. 실제로 글로 적어보면 감정 정리가 되거든요. 빠르게 실패하기의 저자 존 콘펄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실패해봐라. 그게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냥 실패가 실패로 남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경험의 감각들이 계속 쌓일 거고요.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 아이들도 되게 많죠.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공부랑 관련이 없어. 아,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할 거야. 나름의 논리를 딱 갖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설령 그래 보여도 꼭 그렇지 않아.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라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싸우는 집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아이가 빠르면 고학년, 보통 중학교 때 이런 대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아이들 어떻게 케어해줘야 될까요? 요즘에 요리는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슐랭 셰프가 프랑스어를 왜 공부할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뉴 때문에요? 그러면 레시피의 비율은 어떻게 맞출까? 수학은 또는 위생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아이들이 또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나름대로 다른 사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꿈에 필요한 공부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부는 꿈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꿈을 탐구하는 언어이다. 공부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배우는 힘이 있는 아이는 무엇을 하더라도 변화 속에서 자기 길을 만들어 갑니다. 맞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제대로 된 꿈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미리부터 징조가 보인다. 좀 파악하고 싶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 징조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처럼 자, 어떤 징조가 보일까? 진짜 많은 친구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징조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말이 달라요. 그냥 할게요.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언제까지? 할게요는 그냥 의지를 나타내는데 언제까지 할게요는 책임이거든요. 네. 실천을 하겠다는 거니까. 두 번째는 제가 실패는 했는데 이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본인 스스로 찾더라고요. 너무 기특한 친구였어요. 중학교 2학년 친구였는데 자신의 공부 방법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실패한 방법에 대해서 찾더라고요. 메타인지가 엄청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공부할 때 어떻게 하니? 아, 내가 시험 공부하는 시작 시점이 달랐구나. 아, 내가 이 노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패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의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거.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세 번째는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줄 아는 아이예요. 어머님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이 아이가 만들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였는데 만들기 하는 걸 어느 날 쇼츠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못 쫓아가시더라고요. 벌써 아이들이 기계를 다루는 게 달라요. 감각이 다른 거죠. 네 번째는
작지만 루틴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성장의 모습이거든요. 성장의 발견인 거죠. 10분씩 영어 단어를 외운다던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 모습이 오히려 또 다른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말과 행동들 무조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때는 네. 공부가 인생의 전부 같고 네. 이거 잘해야지만이 내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막상 어른이 돼보니까 공부랑 크게 상관없이도 더 성공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공부 머리 말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에필로그에 딱 써놓은 그 한마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 박명수 씨가 네네. 한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 요즘에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는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실패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 포기하지 않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부모로서도 주는 것.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치트키가 아닐까. 포기하지 않고 당장 정답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정답을 모르고 사는데 사실 아이들이 정답을 쉽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꺾이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해주시는 여러 이야기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저도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누구나 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제목을 달고 나왔어요.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면을 봤어요. 진로의 중심에 공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괜찮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뭐였냐면 나 실패해도 여전히 괜찮을까. 그 마음이 뭐였냐면 마음의 벽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진로 심리학에서는 진로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거기에 딱 갇혀서 잠시 멈춰있는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딱 멈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 발자국을 못 뛰는 아이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진로 문제를 고민하는 36가지의 사례가 들어가 있거든요. 상담실에서 아이랑 나눈 얘기들 그리고 각각의 솔루션.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들은 내 마음도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은 아이들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또 다시 재해석하는 부분이 생기실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로 코칭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율전공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하지 않죠. 중학교에서 진로 선택하고 고등학교에는 실질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토거법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아이가 어떤 결정을 못 내릴 때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싫어. 그냥 싫어가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와서 발표하는 건 좋지만 경쟁이 치열한 건 싫어. 그렇게 하나하나 소거해 나가면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자신의 전공 분야를 찾을 수 있게끔 이 책의 사례를 담아뒀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쓰기라는 것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즐거웠던 활동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적어보는 거,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막 조급했던 순간도 이렇게 적어보고 확신이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어보면서 자신에게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진로 코칭북이라고 소개를 했던 겁니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읽고 같이 대화를 해보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익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에서 책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참여 방법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이 물고기는 어항 속에 넣으면 5cm 정도 자라고요. 넓은 강에 넣으면 1m까지 자라는 그런 물고기인데 아이의 환경과 시선이 바뀌면 아이는 정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들도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계속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